그냥 목적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좀 달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해요. 사역자는 사람이나 기계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대신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견들. 그 견들의 종류가 그래서 뭐 경비견, 탐지견, 구조견, 뭐 안내견, 뭐 등등등등등등. 그러니까 사람이나 기계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게들을 가지고 사역견이라 그런다. 이게 또 하나의 직업인 것이죠. 근데 그러면은 무엇을 통해 가지고 이런 작업을 수행을 하느냐? 오감 중에 그 가장 강아지 뛰어난 감각이 어디죠? 후각. 그렇죠. 후각. 그럼 후각이 그 뛰어난다 그러면은 뛰어난 걸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후각이 왜 뛰어나는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뛰어날까요? 첫 번째, 걔 코가 촉촉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무슨 분? 제 입자를 좀 그치. 또 다른 의견. 그것도 냄새 입자를 잘 붙여서 이렇게 단답형으로 하는 것보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냄새 분자, 분자들이 코가 촉촉해야지만 잘 가라앉기 때문에 코 점막세포에 잘 가라앉기 위해서 코가 촉촉해야 되는 이유다. 그런 후각 능력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것이 구조견, 탐지견인 반면에 또는 경비견 같은 경우는 그 본능, 어떤 수력에 대한 어떤 본능을 자극을 해서 뭐 어떤 경비의 목적에 맞도록 하는 것이 경비견이다. 딱 여기까지만 보면 돼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슨 이게 반려동물과 목적견과 이렇게 자꾸 똑같이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여기까지야. 이거는 본능을 증가시켜서 오감을 활용해서 수행하는 것이 사역견인 것이고, 그에 반면에 반려동물은 우리 가장 가까이 지내는 것이 반려동물입니다. 반려자와 동일하게 반려동물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반려동물과 사역견의 차이는 사역견은 본능을 증가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사역견의 목적에 맞도록 경비, 탐지, 구조, 안내견의 역할을 하는 게 목적인 것이 반면에 반려동물은 이제 그 본능을 감소시키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감소시켜야지만 사람과 반려동물과 사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 다시 정리하면은 큰 문제가 없다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사람의 편에 맞춰가지고 반려화를 시키는 거죠. 반려화. 여기서도 사람의 편에 맞춰서 반려화 시킨다라는 거 해야 되는 이유가 근거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걔는 원래 짖고 뜯고 또는 소변을 통해서 우리가 웃고 울듯이 감정 표현하는 걸 하기 때문에 반려화를 통해서 이제 이 본능 자체를 또는 이 감각을 감소시킨다 라고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개라는 동물은 원래가 짖고 뜯고 소변을 통해서 감정 표현하는 게 기본인 거거든요. 기본. 이거는 기본이야. 이거는 기준. 그러면은 우리가 개가 짖고 뜯고 소변을 통해서 감정 표현을 한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이유 없이 짖거나 뜯거나 소변을 통해서 감정 표현을 하지는 않는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유 없이 짖고 이유 없이 뜯거나 이유 없이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그 메모에 정리하는 게, 인과관계를 꼭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인과관계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1 더하기 1은 2라는 결과치에 대한 과정, 요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설명해 주는 것을 인과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결국에는 왜 짖느냐, 왜 뜯느냐를 더했을 때 결국에는 얘는 짖어야지 맞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보호자 상담이라든지 어디 가서 뭔가 설명할 때 예를 들어 얘가 짖는다. 그러면 왜 짖겠어? 뭐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불안해서, 무서워서, 뭐 좋아서 등등등 있겠죠. 그러면 왜 불안하고 왜 무서워하고 왜 좋은지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객관적으로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지, 집을 얘기를 했을 때 여기 뭐 화장실, 방, 또 방 이렇게 있다 그러면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온다. 외부에서 초인종을 띵동 누르고 들어왔을 때 이 반려동물의 행동은 가장 어떤 행동이 그 기본이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낯선 사람이고, 진짜요. 그쵸? 이게 기본이니까, 그쵸? 기본이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를 똑같이 인과관계를 얘기하면은 첫 번째는 낯선 사람이 내 주거지, 주거 공간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표현을 이거 했든 해야 되는데 가장 합리적으로 가까운 것은 이거다. 맞잖아요. 이거는 내 추측이 아니라 추상이 아니라 이 근거로 하면 이게 기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거를 안 하도록 하려면 이거를 내가 외부인 방문했을 때 짖을 필요를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낯선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불안해서, 좋아서, 무서워서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에 대한 어떤 근거를 예시를 들었잖아요. 강아지가 느끼는 감정선에 대해서. 그러면은 불안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그렇게 막 썩 좋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우리 사람으로 비롯하면은 그게 가장 가까운 게 마음속으로 안정을 찾는 것은 가장 가깝다는 게 정답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게 집이다. 집이다. 우리의 집처럼 강아지가 느끼는 집, 강아지의 집. 그래서 여기서 또 정리를 하면은 집이라는 거는 그럼 편하다, 뭐 좋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안전하다. 또 여러분들은 그 집에서 내 방에서 어떤 마음을 느낍니까? 편안한 마음이요. 편하다. 또 어떤 마음을 느껴요? 내 방에서 게으름이요. 게으름도 있고, 그렇죠? 게으름도 또 재밌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재미도 있고, 그렇죠? 재미도 있고. 결국에는 게으름이라는 거는 서서 게으름 필지는 않을 거고 누워서 게으름 필 것이고, 그럼 그거는 휴식에 가까운 게으름이고, 재미있다 이거는 뭔가 편안하다라는 거에 좀 더 가까울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도피하는 장소, 무서울 때 집에 가야지. 예를 들어 내가 학교에 수업 끝나고 집에 가는데 누가 따라와 그러면 막 집에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그 마음처럼 안전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결국에는 편하다, 안전하다에 준하는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편안하고 안전해야지만 집은 안정적이다. 결국에는 안정적인 게 중요한 것이지 편안하기만 하거나 안전하면 또 안 됩니다. 그거는 내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집이라는 게 예를 들어 얘가 짖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낯선 사람이 왔지만 반려동물이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집이라는 게 있다라면 1 더하기 1은 결국에는 그 2라는 결과치는 굳이 짖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명확하게 무조건 없는 게 아니라 짖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를 또 잘 또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설명할 때 보면은 행동의 의미 중에 이 엎드려라는 거예요. 엎드려라는 거. 우리 아까 학생분이
게을러진다라고 된 것처럼 엎드려라는 것의 의미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무슨 의미라고 했죠? 휴식. 그 다음에 학습 과정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느낀다 그랬죠? 학습 과정에 따라서 우리 항상 객관적으로 긍정적인 감정 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긍정적인 감정 내지 부정적인 감정 그게 편하다 안전하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감정은 편하다 안전하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의 감정을 기본적인 의미는 휴식이지만 학습 과정에 따라서 편하기도 하다 안전하기도 하다 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얘가 이거를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강아지가 스스로 나를 찾아왔을 때 나를 편애하고 나한테 찾아왔을 때 긍정적인 이미지가 생기고 그게 누적이 된다라면 항상 나를 따라다녀야 돼요? 따라다니지 말아야 돼요? 나를 만나면 나를 찾아오면 좋고 나한테 오면 편안하다라는 인식이 있을 경우에 얘는 주고 나를 따라다녀야 될 입장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따라다녀야 돼. 네. 그것이 분리불안에 예견된 상황이라는 거죠. 분리불안에 예견된 상황. 느끼고자 할 때, 안전함을 느끼고자 할 때, 내가 편안함의 안식처가 되고 안전함에 대한 안식처가 된다면 결국에는 나로부터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그럼 내가 나로부터 안정감을 느낀다면 결국에 그 반려동물에게 나는 어떤 역할이 된다? 그쵸, 집이 된다. 근데 우리 학생 집이 갑자기 경매로 딱 넘어가 버렸어. 어때요? 네? 어때요? 안정적이지 못하죠. 그럼 뭐 해야 돼? 네? 돈 벌어야 돼요? 또 당장 그 순간에 어때? 마음 감정선이 슬프죠? 그럼 울어야지. 짖어야지. 뜯어야지. 소변을 표현을 해야지. 네. 라는 게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습 과정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강아지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에 대한 개념을 정리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교육과 훈련, 교육의 의미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치, 이해. 훈련은 습관. 그쵸?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어떤 자세로? 그쵸, 많이 기다려주고 기다림. 네.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또는 뭘 하면 안 된다? 그쵸, 말을 안 하고 유도를 안 한다. 그 이유는 그쵸, 내가 자발적인 경험이 제일 오래 기억하고 제일 습득력이 빠르니까. 네. 이거 다 시험 문제 여러분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교수님 저는 뭐 언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특히 우리 학생 처음이라 했죠? 네. 학생 때문에 이거 다 설명하는 거야. 이런. 그래서 다시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개념을 가지고 말과 유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강아지도 사람처럼 자기가 스스로 한 행동에 대해서 기억을 잘하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육 환경의 조건은 조용한 장소에서부터 강아지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강아지가 스스로 내지 자발적으로, 이 키워드예요. 키워드. 여러분들 그냥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다림, 이해, 말 유도 안 한다 이렇게 하면 그렇구나 하시면 안 되고, 이게 다 키워드예요. 키워드. 나중에는 우리가 자꾸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근데 교수님은 왜 기다림, 왜 자발적, 왜 스스로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으시겠구나. 편하다, 안전하다도 다 가장 유사하거나 가장 적당한 단어라서 다 그렇게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게 교육이라는 게 목적인 것이고, 습관을 가르치기 위해서 뭐로 해야 된다고 했죠? 그쵸, 반복. 그다음에 반복하다 보면은 강아지가 어때요? 계속 같은 거를 반복시키다 보면 강아지가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지루해. 그치, 지루하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해? 자극. 자극.
그쵸. 자극에 대해 자극은 말 그대로 간식 내지 좋아하는 공, 뭐 장난감 등을 활용해서 유도의 방식으로 이미 교육을 통해 습득을 했으니까 유도의 방식으로 어떤 걸로 유도한다 그랬죠? 말로 하는 거를 성부라 그러고 시부로 하는 거를 그다음에 행동을 하는 걸 시부라 그러고 그 합친 것을 성시부라 그럽니다. 성시부로 활용하고 간식으로 유도해서 하는 것을 이제 훈련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를 구하는 거고 강아지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또 하는 게 목적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말을 잘 듣는다 안 듣는다.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 그냥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말인데 얘가 이해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뭐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은 뭐뭐 할 수 있다. 근데 반면에 훈련은 뭐뭐 해야 한다. 네, 해야 한다. 이건 유도하는 거예요. 복종은 여기다가 반드시 해야 한다. 여기다가 대소변이라는 것을 붙여서 설명한다. 대소변 교육은 여기가 화장실이라는 것을 강아지 스스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다려준다. 이해시킨다. 하지만 여기서 대소변을 가릴 수도 있고 안 가릴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고 대소변 훈련은 여기가 화장실 여기서 대소변을 봐야 된다라고 반복적으로 간식을 유도해서 습관을 가르친다 라는 것이고 대소변 복종은 여기다만 봐야 된다라고 이제 복종을 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기본 틀인 거야. 틀.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써야 되는 거. 과연 우리 집 강아지는 대소변을 참아요. 내지 새벽에 봐요. 그랬을 때 그 퀘스천 여러분들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가장 참는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강아지가 배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본인이 좋더라라고 이해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렇죠, 안 한 거죠. 그러면은 얘는 교육을 받으면은 최소 아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훈련을 예를 들면 어떨 것 같아요? 훈련을 예를 들면 훈련이 잘 안 된 거. 그러면은 복종으로는 가장 여기 중에서 부합한 게 어떤 겁니까? 이 강아지는 대소변을 참아. 근데 이 강아지는 교육이나 훈련 복종 중에 어떤 거에 가깝게 본 걸까요? 복종. 네. 왜 그러냐면은 복종을 시켰을 때 복종은요 우리 몸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근거가 있지만은 그거는 항상 전제 조건이 복종을 시키는 누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있을 때 잘하거나 또는 아예 안 보거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없을 때 볼일 보거나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좀 이해가 됩니까? 점점 이제 자꾸 이거 지난 시간에도 이걸 설명을 하고 또 설명하는 게 자꾸 이제 높은 것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하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부산 그 미제 살인 사건 그 팀에서 한번 연락이 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같이 고민 한번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 집 강아지는 진짜 외부에서 사람만 지나가도 누가 초인종 누르면 그냥 아주 악랄하게 그냥 짖는 강아지인데 그 형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러니까 아내분이 살해가 됐다. 살해가 됐는데 그날 살해된 거에 대한 신고를 남편분이 했고 근데 그날에는 그 시간에는 이웃의
그 뭐 옆집 뭐 앞집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강아지는 짖지 않았다. 짖지 않았다. 그러니까 분명히 친입자가 있어야지만 친입자가 있어야지만 이 사람이 살해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친입자는 없었을 만큼 강아지는 짖지 않았다. 그러면은 강아지는 짖지 않았다. 라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외부 친입자 없다 라는 건데, 그러면 이 강아지는 원래 짖는 강아지인데 그 외부인이 왔을 때 안 짖고 친입자도 없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했던 어떤 것 같아요? 남편이 죽었다? 근거는 뭐예요? 근거는? 남편은 다 그 알리바이가 다 있다 그러는데. 측근에 누군가가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쵸. 측근에 누군가가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 나도 이거는 답을 모르겠어요. 이건 아직도 미제 사건이야. 아직도 미제 사건인데, 나는 내가 추측하기로는 분명히 이 개는 짖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집이라는 게 있었다 없었다? 강아지가 잘 짖는다. 집은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짖었겠을 거고. 근데도 불구하고 안 짖어야 된다 그러면, 못 짖는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원래 잘 짖는 애인데 집이 없어서 원래 잘 짖어야 되는 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못 짖었어.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집이 생겼어요. 네? 집이 생겼어요. 그치, 집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내 생각에는 여러분한테 그런 설명 안 해줘서 잘 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원래 집이 없어도 그 주도권, 같이 살고 있는 거에 주도권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강아지가 못 짖기도 해요. 못 짖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아지가 원래 잘 짖어. 근데 얘가 나를 무서워해. 이 무리 중에 내가 대장이야 그러면 못 짖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외부에서 지금 누가 똑똑하면은 우리 학생분이 나가서 누구세요? 무슨 놈이세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가가지고 어떤 애십니까? 라고. 왜? 내가 지금 주도적이니까. 이게 주도권의 차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집은 없어서 짖어야 되는 애지만 그 시간에 분명히 사진은 짓고, 근데 그 시간에 얘가 짖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얘한테 주도권이라는 것을 주도권을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가장 같이 함께 지내고 있는 그 남편분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냥 이거는 내 주관적인 추리의 방식인 것이고 걔를 통해. 근데 하여튼 이건 아직도 미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행동학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다양하게 이렇게 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 또 한 가지 더. 자, 안자의 의미가 뭘까요? 안자의 의미, 엎드려의 의미처럼 기본적인 의미. 복종. 잘 들어봤습니다. 또 기다리는 거. 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나한테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집중이요. 그쵸, 집중하고 있죠. 기본적인 틀은 집중이야. 하지만 학습 과정에 따라서 우리 아까 학생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다? 복종이기도 하고, 우리 군대에서 부대 샷 하면 뭐예요? 그쵸, 부동자세 딱 하죠. 하는 것처럼 집중이기도 하지만 부동자세이기도 하다. 학습 과정에 따라서. 근데 지금 예를 들어 이 논리대로라면 앉아는 있는데 졸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앉아는 있는데 졸고 있다. 우연히 앉은. 그쵸? 집중을 하기 위해서 앉아는 있으나 이제 잔다 그러면은 거의 잘 때는
엎드려서 자는 게 휴식이잖아요. 근데 엎드려지는 않고 그 졸고는 있다. 그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앉아 있지만 엎드려서 누워서 자는 게 아니라 앉아서 존다. 그러면 그 장소가 뭐 불편하다.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나.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다 내용 지원되죠? 네. 다른 거 설명해 주세요. 멀쩡하게 원래 막 외국인들도 막 쓰다가 갑자기 막 해결되는 솔루션들을 보신 적 있죠? 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이론 첫 시간에는 제가 영상을 틀어놓고 그거에 대한 인과관계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야 돼요. 다음번에는 그 즉석에서 작성을 하실래요? 아니면은 그게 낫겠죠? PPT로 만들어 발표하는 것보다. 그렇죠?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행동에 대한 그 문제행동이 개선이 된 인과관계를 설명하시오. 이것처럼.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 왜 짓고 왜 안 짓고 설명하시고 이걸 설명하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외부에서 똑같이 들어오면 지죠. 근데 아까 우리 학생분이 그 집이여라고 얘기하셨는데 편하다라는 것은요. 편하다라는 것은 서서히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친구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는 점점 이러면 저러면 걷다 보니까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편하다는 것은 서서히. 근데 반면에 안전하다는 것은 갑작스럽게. 안전한 건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 청둔번개가 빵 쳤어. 내가 원래 무서워서 피해. 빵 쳤어. 또 피해. 빵 쳤어. 에이 내가 피해보니까 저 소리 별거 아니네 라고 저거 별거 아니네 이거 아무 일도 아니네 라고 인식하는 게 그게 안전함이에요. 안전함. 편하다 안전하다라는 거는 매우 다른 개념입니다. 편하기만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그냥 자주 찾아가고 잘 가서 누워있기도 해요. 하는 게 편하다라는 거고 안전하다라는 것은 무서울 때 회피하는 장소 대피하는 장소를 이제 안전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편하기도 하고 안전한 집이 여기서 안정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편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편하기만 해서도 강아지 집이 안 돼요. 안전하기만 해서도 강아지 집이 안 돼요. 편하기만 하면은 외국 사람들 좀 짖어요. 네. 왜 짖느냐면은 자기 집이 편하기도 하지만 여기도 다 편안하거든요. 그럼 안전한 것은 내가 무서울 때만 피하는 장소지 그 뭔가 안정적인 장소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 제가 설명을 좀 어렵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송 보면은 그 많이 듣던 애가 갑자기 좋아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이라는 거는 뭐 한 이틀 3일 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떤 집이 생기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 편하다라는 게 이제 서서히 생기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어떤 좋은 의미에 대한 그 누적이 돼야지만 편하다는 감정성이 생기는데 우리 방송에서 보면은 갑자기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어떤 솔루션을 내서 갑자기 조용했다 이거는 대부분 다 주도권이에요. 주도권의 문제. 내가 얘를 통제를 해. 그러니까 얘가 나 때문에 무서워서 짖거나 뜯거나 소변을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 한순간에. 예. 근데 결국에는 방송이 촬영이 끝나고 나면은 이 강아지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다시 돌아온다. 그쵸? 왜 다시 돌아올까요? 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육과 훈련과 복중의 이 개념 이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내가 설명하듯이 설명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짖지 말라고 복종을 시켰기 때문에 짖지 말라고 복종을 시킨 사람이 없으면은 당연히 다시 짖는 건 당연한 거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강아지한테 집이라는 장소, 편안하고 안전한 장소가 있어야지만 그냥 안정적인 집이 된다. 편안하다라는 걸 우리 학생님한테 다시 설명해드리면 편안하다는 거는 뭐냐면은 편안하다, 안전하다. 요거를
좀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정리해둔 것보다 집을 어떻게 편안하게 만드느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학교 오면은 나를 볼 때마다 내가 5만 원씩 나눠줘. 학교 오는 게 매일 이렇게 줘. 한 일주일 받았어요. 한 5만 원씩. 그러면 학교 오면은 여러분들 제 할 일이 뭐예요? 5만 원 받게요. 그쵸, 누구한테? 그럼 날 찾아다니겠지. 근데 학교 오는 기목마다 5만 원씩 주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게 반복적이다 보면은 학교 오는 게 돈 어디 떨어져 있나 그것만 찾게 된다는 거죠. 이 차이가 큰 차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출장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경험해봤는데 집이라는 것을 집이 편하다, 안전하다 이것을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아까 제가 뭐 이렇게 솔루션에 어떤 훈련사가 전문가가 이렇게 해서 팍 바뀌지 않았느냐라고 한 기준이 사실 저예요. 저. 못 짓게끔만 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냥 그 강아지가 짖는데 짖으면 안 된다라는 것만 가르쳤는데 결국에는 그게 항상 실패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고 계속 짖음이 계속 유발되고 더 심해지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도 너무 멘탈이 나가가지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너무 스스로가 답답해서 그 캔넬 있죠? 좀 큰 캔넬 550 사이즈를 내가 뒤로 이렇게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 문 잠가놓고 그 다음에 절대 내가 나를 꺼내달라고 해도 절대 꺼내주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 들어서 강아지들이 밥을 먹을 때 똑같이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갈 때 똑같이 나도 나가서 화장실 가고 이거를 반복을 했었어요. 반복을 했는데 어느 날에는 배가 서서병이 난 거야. 배가 아픈데 이제 나가야 될 것 같아서 배가 너무 아프잖아요. 그때 거기다가 할 수는 없으니까는 그래서 꺼내달라고 이제 그만 이제 꺼내줘라 이제 하니까 안 꺼내주는 거예요. 절대 꺼내주지 말라 그러니까는. 그래서 내가 막 욕을 했어요. 소리를 지르고 마음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안에서 배설을 했습니다. 못 찾겠더라고. 이거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배설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에 든 생각이 내가 아까 이렇게 외부인들이 오거나 또는 이렇게 불안한 짖는 강아지처럼 그 모습이 있는데 나구나. 그래서 집이라는 거는 처음에 강아지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어떤 과정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이게 중요하고 집은 편하다, 안전하다, 교육이다, 훈련이다. 집을 스스로 좋아했느냐, 시켜서 좋아했느냐, 집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걸로 인식을 시켰느냐에도 정리를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이런 계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잘 메모도 잘 되고 정리도 잘 되고 합니까? 네. 자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 지금 이걸 토대로 이런 토대로 하면은 그럼 엎드려의 의미는 뭘까요? 아니 그냥 배 보이는 거. 끝. 대답 맞았어. 또 근데 보면은 단편적인 대답만 하면 돼. 예를 들어 두 가지의 답이 있으면 아까 분명히 편안하다 안전하다라는 걸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럼 첫 번째는 맞았어. 복종이야. 두 번째는요. 배 보이는 거의 의미. 싸울 의지가 없다. 결국에는 그 말씀도 우리 학생분들이 잘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대부분 다 편하다 안전하다예요. 편하다 안전하다. 편안하기 위해서 또 안전하기 위해서 부정하는 것이고 싸울 의지가 없다는 것도 이 안전하기 위한 거고 편하다라는 거는 뭐 좋아하는 의미라고. 그래서 편하다 안전하다라는 의미를 괜히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얘가 결국에 배를 보이는 게 편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야 될 인과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다. 왜? 털이라는 것은 방어과 방수의 역할도 하지만 자기를 보호해주고 있는 갑옷과도 같거든요. 근데 배 부위는 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죠. 그러면 가장 감추고자 하는 부위다. 그런 부위를 내가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 장소나 아무 사람한테나 아무 강아지한테 보인다는 것은 배를 보이기를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뭔가 무서울 때, 나는 당신과 싸울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된다라고 인식시키는 게 배를 보이면 안전하다라고 인식시킨다는 의미죠. 근데 이 역시도 이거에 대입하는 거죠. 이거를 배를 보이기를 스스로 배 보이기를 좋아하도록 했느냐 시작이 아니면 훈련으로 시작을 했느냐 아니면 복종을 했느냐. 배를 보이면은 안전하다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적합한 방식은 뭐예요? 배를 보이면 안전하다. 왜? 어떤 근거로? 배를 보이면 안전하다. 아까 안전하다는 거는 기본이 뭐라 그랬어요? 배를 보이면 안전하다. 가장 감추고자 하는 부위가 털이 없는 배 부위인데 배를 보이면 안전하다. 어떤 학습 과정으로 배웠어요? 복종. 복종입니다. 복종. 예, 복종. 이제 복종이 배를 보이면 안전하다. 그러면 배를 보이는 게 익숙하도록 한다라는 것은 훈련인 것이고, 배를 보면 좋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교육의 과정인 것이고. 근데 배를 보이기를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잘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내가 배를 보이기를 복종을 시켰어. 그러면은 무서우면 강아지가 막 배를 보여요. 무서우면 또 무서운 상황이 되면 배를 보여요. 근데 배를 무서운 상황이면서도 배를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상황이? 집이 있어서. 땡. 평소에 내가 안돼 소리치거나 뭔가 무서운 공포를 조성했어. 근데 배를 잘 보여.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배를 그렇게 똑같이 했는데도 잘 안 보여. 네? 땡. 상황. 어떤 거? 더 주도권 높은 사람이 같이 있어. 약간 맞는데 조금 정답은 좀 달라. 그 개념은 맞는데 좀 달라. 강아지가 서열이 없어. 그쵸. 딩동. 네. 강아지 자체가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예를 들어 대상이 우리 학생분처럼 되게 건장한 어떤 청년이었다가 그 대상이 노인이거나 어린이거나 또는 그 약자라고 강아지가 판단할 수 있을 때, 강아지는 배를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 방식이 옳다, 훈련이 옳다, 복종이 옳다, 이게 나쁘다, 좋다, 나쁘다라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복종을 시키게 되면은 복종을 하면 잘해. 하지만 복종을 받으면 복종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복종을 받으면 복종을 행사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실습해야 되니까 이제 눈을 지난번에 말하시는 거 아이 컨택을 했는데 우리 학생 쳐다보면 아유 참 왜 이렇게 지적이냐. 여기 혹시 우리 학생 전교 1등이죠? 예? 학과 1등입니까? 그 과에서. 예. 야 역시 내가 딱 잘 맞췄네. 그다음에 딱 봐도 인성이 굉장히 좋아 보여. 반면에 우리 학생은 왜 이렇게 조금 어디 남짓했나? 이렇게 좀 인상이 별로 안 좋으시네. 라는 것을 자꾸 이런 긍정적인 거를 반복했을 때 또는 이런 부정적인 걸 반복했을 때 다음번에 똑같이 내가 돌아왔을 때는 우리 학생을 보면은 우리 학생은 나한테 교수님은 뭐 이러면서 교수님이 더 이래 하면서 더 부정적인 인식을 심을 수 있는 반면에 우리 학생은 나를 딱 볼 때마다 설레겠지. 무슨 좋은 얘기를 해줄까? 어떤 칭찬을 해줄까? 라는 것을 설명해주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이 요거는 이제 기본 틀이, 요거는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한 기본 틀이었던 것이고, 이게 사회성과 사회화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요소였던 거예요, 요소. 그래서 사회성과 사회화. 몇 시에요? 사회성과 사회화한 것이고,
이제 요것만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면은 사회성과 사회화는 우리 그 인간 사회에서는 사회화 안에 사회성을 다 포함시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사전적으로 그래요. 저도 몰랐는데 검색을 해보면은 사회화라는 거에 사회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라는 동물은 사회성과 사회화라는 거를 나누게 되는데 사회성의 목적이 무엇이냐? 성격 형성이다. 그다음에 사회화의 목적이 무엇이냐? 규칙, 통제, 질서라는 게 목적이다. 근데 굳이 왜 이거를 구분을 나누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전전두엽이라는 뇌 기능 때문에 이 전전두엽이라는 것은 스스로 통제, 절제를 담당하는 기관인데 걔는 사람에 비해 없다시피 전전두엽이 작기 때문에 스스로가 뭔가 성격 형성이 알아서 되고 알아서 내가 해야지 말아야지 참고 이거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과 다르게 사회성과 사회화를 나누는 가장 명백한 이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방송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더라도 그냥 예를 들어 이렇게 산책하세요 뭐 하세요 라는 것은 정말 합리적이지 않는 너무 주관적인 그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개라는 동물은 스스로 통제를 못하고 통제나 절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가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고 사회성도 성격 형성도 사람이 시켜줘야지만 성격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걸 구분을 나누는데 가장 큰 우리 예를 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술을 많이 먹으면 뭐가 된다? 개가 된다. 그게 술을 먹으면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통제를 못하고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개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생겼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회성과 사회화를 나누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 개념도 잘 이해하셨는데 이게 여기서 이거랑 또 대입하는 거예요. 사회성 교육, 사회성 훈련, 사회화 교육, 사회화 훈련 이렇게 쭉쭉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 때는 체코 시에는 그 요거에 대한 수업 한 30분 하고 30분은 유튜브 보고 그거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나머지는 실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한 게 결국에는 이 반려동물을 반려화하고 또는 교육이나 훈련이나 복종에 대한 의미를 행동을 통해서 행동의 의미를 통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반려화하는 것도 나는 항상 정답을 얘기해주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함께 살고 있는 그 보호자가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사람이. 근데 예를 들어 나는 강아지가 강아지에게 반려화를 시켜서 사람한테 맞춰가는 걸 원하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반려화가 꼭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동물은 개는 어떤 표현을 한다고 했죠? 짖고 뜯고 소변을 통해서 그래서 뭔가 교육을 하거나 훈련을 하거나 뭐 복종을 시켜서 나랑 같이 우리 주변 사람 같이 더불어 사는 데 있어서 만들어가지 않고 만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그러면 맞는 거예요. 맞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일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원하지 않으면서도 따박따박 대소변은 지정된 화장실에서 가야 되고 좀 안 짖었으면 좋겠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고 나라면은 강아지가 언제 짖고 언제 뜯고 어디서 소변을 보고 어디서 대변을 보고 하는 걸 보고 강아지의 지금 상태에 대해서 얘랑 나랑 대화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 근거로 얘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얘가 이제 이걸 요구하는구나 라고 짐작을 하는 데 있어서 더 가까운 방식은 반려화를 안 하고 이걸 가지고 얘의 지금 상태에 대해서 더 가깝게 추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도 하나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에 대한 책만 쓰는 게 아니라 당신의 반려동물은 당신의
강아지는 당신의 개는 행복의 추구가 무엇일까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려화를 시켜서 같이 사람에 맞춰서 지내는 것을 게 반려동물이 행복할 것인가? 반려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런 자연스러운 표현의 방법을 가지고 내가 강아지와 소통하는 것을 소통하기를 하는 것이 강아지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런 반려화는 안 하면서 이것도 안 했으면 하는 당신은 행복한 것인가? 뭐 이런 내용의 주제를 이렇게 책을 한번 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내가 지금 설명을 한 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나는 무엇이 맞다라는 설명을 안 해요. 기본적인 틀은 이거다. 1은 1이고 2는 2인데 1 아까 1 더하기 1은 2라는 결과치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했지만은 여러분 잘 이해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앞으로는 1 곱하기가 될 수도 있고 넘어가면은 나누기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기본이 충실해서 정리를 해야지 제가 수업하는 방향성에 이제 잘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논리를 만들고 근거를 마련하고 근데 그게 이론이든 실습이든 그거를 똑같이 구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만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